안녕하세요. 류튜브 학당의 류선생입니다. 오늘은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교과서 적용학습 과학기술 2강 바이러스병 진단을 위한 PCR 본문 분석 및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질문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화법과 작문 그리고 독서 지문에서는 물음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질문 활용이라고 메모를 해두셔야 됩니다. 서술상의 특징 부분으로 출제가 충분히 가능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내용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는 내용적으로 출제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출제를 할 수 있을 것이지 이 첫 번째 문장을 선택지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문장이라고 처리를 하시고 오히려 이 뒤쪽에 나오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는 기존에 발현했던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매우 흡사하다. 이 문장은 저는 조금 잘 봐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른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거의 다를 것이다, 매우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온다? 매우 비슷하다, 매우 흡사하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식과 전혀 다른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선택지로 만들었을 때 상식에 기대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택지로 거의 100%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흡사하다라는 부분은 매우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로 바꾸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검체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를 기존 바이러스들과 세밀하게 비교하여 기존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종류를 제해나가는 소거법이 바이러스 출현 초기에는 주로 활용된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소거법이 바이러스 출현 초기에는 주로 활용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소거법이라고 하는 부분과 출현 초기에 주로 활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출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거법을 다른 방법이 아마 뒤쪽에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출현 초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다른 방법이 나온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소거법을 다른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출현 초기를 출현 중기라든가 출현 후기 혹은 출현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와 같은 표현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틀린 선택지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수도 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이 영상을 제일 처음, 이 영상이 제 수업 중에서 가장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나 더 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접속사가 나오면은 반드시 표시한다 라고 늘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4개의 접속사가 나올 경우에 저는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같은 경우에는 대조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반드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전환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반대되는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앞보다는 이 뒤쪽이 출제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거법은 신종 바이러스 의심 환자의 검체로부터 채취한 유전자를 기존 바이러스 유전자와 일일이 대조해야 하므로 최종 확인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어떤 측면에서 불리하냐?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려면은 이 글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언급을 해야 문제 선택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PCR 검사이다. 보시면은 아까 보았던 소거법과 다른 방법이 나오고 있죠. 신종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면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하지 않고도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생겨 빠른 진단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신종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면이죠. 그럼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신종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비공개 상태라면은 이 방법은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생략된 정보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 보시겠습니다. PCR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의 약어로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 및 증포시키는 분자 생물학적 기술이다. 자, 이 문장은 선택지로 만들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서술상의 특징으로 정의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합효소 연쇄 반응의 약어다라고 하는 부분은 출제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좀 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DNA의 전체가 아니라 원하는 부분만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전체를 복제 및 증폭시킨다라고 하면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그 다음 지금 분자 생물학적 기술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분자 물리학 또는 분자화학과 같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다른 과학 분야로 바꿀 경우에는 이 선택지가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설마 그렇게 출제하겠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미 2006년 수능 기출문제에서 물리적인 특징을 화학적인 특징이다 라고 선택지를 바꿔서 실제 수능에서도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문제에서는 특히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PCR은 특정 표적 유전 물질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미량의 DNA 용액에서 특정 DNA 단편만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 아까 원하는 부분만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선택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 거의 유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PCR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DNTP 등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첫 번째 주형 DNA, 두 번째 프라이머, 세 번째 DNA 중합효소, 네 번째 DNTP 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네 가지를 언급을 했으면은 이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이 모두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 중에서 DNTP가 없고 DNTP에 대한 설명이 없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단어 언급을 할 때조차 DNTP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으시고는 어떤 것부터 먼저 표시를 해놓고 읽으셔야 되냐면요. 자, 주형 DNA 나온 부분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 표시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를 찾으셔야 돼요. DNA 중합효소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NTP 찾아야 되죠. DNTP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으신 다음에 읽어야 메모하기에도 훨씬 좋아요. 그랬을 때 주형 DNA는 검체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 DNA로서 증폭시키고자 하는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다. 증폭시키고자 하는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 프라이머는 PCR 과정에서 DNA 복제의 출발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 그다음 DNTP는 당인산 염기로 이루어진 물질로 이것들이 PCR 과정에서 풀린 단일 가닥의 DNA에 결합하여 다시 이중나선형의 DNA를 형성하게 된다. 그럼 정보가 두 개인 거예요. 당인산 염기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CR 과정에서 풀린 단일 가닥의 DNA에 결합하여 다시 이중나선형의 DNA를 형성한다 라고 하는 게 정보 두 번째죠. 이때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촉매작용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DNA 중합효소이다. 그럼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 부분을 교차를 해버리면 선택지가 틀린 게 나와요. 그랬을 때 지금 선택지가 몇 개짜리냐? 하나, 둘, 그 다음 셋, 넷, 5개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만 가지고도 문제 하나를 독립적으로 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 여기에서 PCR에 대한 설명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의가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소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하는 역할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순차적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서술상의 특징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독 문제도 출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3번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단 보시겠습니다. PCR 과정은 그림과 같이 변성, 결합, 신장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지금 보시면은 변성, 결합, 신장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서술상의 특징 중에서 과정적 서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런 서술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실제 시험지에서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서 위와 아래를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쪽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는가,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아래쪽은 지금 무엇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냐면 과정이 서술될 거다, 단계로 서술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문단을 같이 붙여서 문제를 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아래가 약간 독립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또 끊어가지고 문제 하나하나를 좀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메모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시면 훨씬 더 좋겠죠. DNA는 두 개의 단일 가닥이 수소 결합으로 한 개의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수소 결합을 이용해서 합쳐진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죠. 그런데 수소 결합은 열에 약하여 섭씨 95도 정도의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수소 결합이 끊어져 하나의 DNA는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소 결합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다? 열에 약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섭씨 95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온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는 보통 다른 온도는 언급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마침 섭씨 55도에서 60도 그리고 섭씨 72도 이렇게 온도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과 결합을 했을 때 특정 온도대에서 특정 온도대에만 해당되는 정보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해당되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온도가 변하는 그래프를 준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EBS에서도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 이런 게 출제 요령이구나 하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수소 결합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섭씨 95도 정도의 높은 온도가 되면은 결합이 끊어져서 한 개의 DNA가 두 개의 가닥으로 분리가 되는구나 하는 정보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면 변성 단계에서는 나오죠. 그럼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바로 뭐를 해야 되냐면 글을 계속 읽을 것이 아니고 이 단계를 다 표시를 해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어떤 단계의 정보가 나왔다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꼭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변성 단계에서는 검체에서 채취한 주형 DNA의 이중 나선 구조가 풀려서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된다. 그럼 보시면은 지금 이중 나선 구조가 분리되어서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된다.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된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셔야 되냐면 변성 단계가 95도 이상이겠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용 추론 문제로 EBS에서 출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합 단계에서는 섭씨 55에서 60도 정도에서 프라이머가 단일 가닥 DNA 특정 부분에 각각 결합하게 된다. 누가 역할을 한다? 프라이머가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프라이머는 통상 20 내지 30개의 염기로 디자인해서 만드는데 특정 바이러스의 DNA에 있는 특정 부분에 결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에 결합하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결합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바이러스의 특정 부분에 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프라이머의 특징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프라이머에 대한 정보가 위에서도 나왔지만 이 부분에서는 결합 단계에서 활동하는 게 누구다? 프라이머인데 그 프라이머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자세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프라이머에 대한 정보와는 좀 분리해서 요 단계에 대한 문제를 낼 때 프라이머는 이런 정보가 나오겠구나.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문단에 나온 정보를 활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장 단계에서는 섭씨 72도 정도의 온도에서 이루어지며 결합 단계에서 프라이머가 붙은 다음 위치부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내신형 문제라면은 이것을 이전 위치부터 라고 변형을 할 수 있어요. 설마 그렇게 변형할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게 딱 한 단어 정도 바꾸면은 학습자들은 본인들이 읽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맞는 정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출제자들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출제자의 눈으로 판단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NTP가 단일 가닥 DNA 염기에 결합하여
이중 나선 DNA가 형성되도록 한다. 이때 DNA 중합 효소는 DNTP가 잘 결합하도록 촉매작용을 한다. 이 문단에 나온 내용이 거의 그대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변성 결합 신장으로 PCR의 1회 사이클이 이루어지며 PCR은 이론적으로 1회 사이클에서 DNA 개수를 2배로 증가시키므로 이것을 수십 회 반복하면 DNA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게 된다.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은 출제 확률이 100%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이 위쪽에 나오는 부분은 이 문단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조금 정보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완전히 밑줄 친 이 문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 문단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정보다라는 겁니다. 그럼 100% 시험 문제 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변성 단계에서는 95도, 그 다음에 결합 단계에서는 55에서 60도, 그 다음에 신장 단계에서는 75도라고 하는 온도 정보가 나왔다. 이 온도 정보도 100% 출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잘 될 것 같은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메모를 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 문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문단 보시겠습니다. PCR을 해보면 증폭산물의 양이 처음에는 지수함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나 증폭산물이 어느 한계를 넘으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는다. 그럼 보시면 앞에서 2배씩 증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잘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거죠. 어느 한계를 넘으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거의 100% 출제가 된다. 그런데 이 문장 그대로 100% 출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한계를 넘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느 한계가 어떤 한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정보가 이 뒤쪽에서 나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나온 정보가 훨씬 더 출제 확률이 높겠죠. 이를 무슨 효과라고 한다? 플라토 효과라고 한다. 이는 계속적인 사이클에 의한 프라이머와 DNA 중합효소의 열적 변성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이다. 어떤 요인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언급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다? 계속적인 사이클에 의한 프라이머와 DNA 중합효소의 열적 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된다. 그러나 플라토 효과가 일어나기 전에 PCR 과정을 통해 쉽게 DNA를 수백만 배로 증폭할 수 있다. 플라토 효과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DNA를 많이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 있죠. PCR 증폭 과정 후에는 PCR 증폭 과정에서 생긴 필요 없는 침전물들을 제거한다. 갑자기 새로 나온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출제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과거에 나왔던 정보에 비해서는 새로 나오는 정보들이 훨씬 출제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DNA는 음전하를 띠므로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부분 양전하라고 바꾸게 될 경우에는 틀린 선택지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전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 정도만 머릿속에서 얼핏 떠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용으로 이런 부분을 양전하로 바꾸게 되면은 충분히 틀린 선택지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기장을 이용하여 DNA를 분리해낸다. 무엇을 이용하여? 전기장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선택지로 만들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과정을 PCR의 후처리 공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PCR 후처리 공정에 대해서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리된 DNA를 형광물질과 결합시킨 후 여기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형광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의심 환자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자외선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이제 슬슬 눈치를 채셨겠죠? 적외선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그렇게 바꾸겠느냐? 설마 그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봐두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단은 조금 끊어가지고 정보를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플라토 효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끊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처리 과정, 후처리 공정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형광물질과 결합시킨 후 자외선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선택지를 좀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분량상으로도 보면은 여기가 3, 여기가 2, 여기가 1 정도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구성할 때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5문단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PCR 과정, 후처리 공정, 형광 강도 측정. 지금 보시면 앞에 나왔던 단계를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죠. PCR 과정, 후처리 공정, 형광 강도 측정. 요게 이제 앞문단이 이런 순서로 서술이 되었다인데요. 이런 걸 이제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에도 이렇게 앞문단과 뒷문단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글을 훨씬 더 응집성 있게
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측정 등 진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약 4에서 6시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이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욱더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 각광을 받고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실시간 PCR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로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있죠. 실시간 PCR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럼 저 같으면 또 어떻게 할 거다. 이 위에서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문제 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실시간 PCR은 후처리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 후처리 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후처리 공정이 아니라 PCR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혹은 현관 강도 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이렇게만 서술이 되면은 틀린 선택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2시간 이내에 빠른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검체로부터 채취한 샘플한 바이러스의 주형 DNA 양을 알 수 있다는 부가적인 장점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의도했던 장점 그리고 부가적인 장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 중에 현강물질의 자외선을 조사하여 DNA가 얼마나 증폭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검출 한개 이상의 DNA가 복제되었을 때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형광이 측정되므로 형광을 관찰하여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문장을 연달아 읽었는데요. 다시 보시면은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 중에 이 과정 중에 무엇을 한다? 형광 물질의 자외선을 조사한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했어야 될 일을 PCR 과정 중에 바로 해버리는 거죠. DNA가 얼마나 증폭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무엇을 알 수 있다? DNA가 얼마나 증폭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검출 한개 이상의 DNA가 복제되었을 때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형광이 측정되므로 형광을 관찰하여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아도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아서 감염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단이 같이 나와 있죠. 다음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농도로 희석하여 만든 각각의 표준 샘플에 대해 이 표준 샘플 중에서 이제 감염이 된 샘플도 있겠죠. 실시간 PCR을 실시하면 표준 샘플의 초기 주형 DNA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증폭 사이클 횟수에서 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에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 자,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 중요하느냐? 클수록 더 작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DNA 농도를 적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많은 증폭 사이클 횟수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틀린 선택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바뀔 경우는 괜찮아요. 뭐냐면 DNA 농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증폭 사이클 횟수 이런 식으로 양쪽이 다 바뀌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한쪽만 바뀌게 될 경우에는 틀린 선택지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광 현상을 이용해서 기계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에 도달하는 사이클 횟수를 역치 사이클이라고 한다. 역치 사이클이라 하는데 이때 표준 샘플의 농도 로그를 취한값과 역치 사이클은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된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체크를 해두신 다음에 문제에 비슷한 표현이 나올 경우 여기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표준 샘플의 농도에 로그를 취한값과 역치 사이클은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검체로부터 채취한 샘플의 증폭 과정에서 역치 사이클을 구하면 검체의 초기 주형 DNA의 농도를 알 수 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또 뭐가 나온다? 초기 주형 DNA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윗부분과 이 아랫부분은 또 문제 출제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PCR과 실시간 PCR은 현재 생물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PC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개발된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두 기술 중에서 앞에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에 나온 기술을 마치 극복을 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만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만들 경우에는 그 선택지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근래 과학수사나 친자 감별 등에 자주 사용되는 DNA 지문 분석 역시 PCR과 실시간 PCR의 원리에 기반한다. 그래서 다른 기술에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여러 유전병을 판별하기 위해서 인간 유전학에서 이용되며 오래된 고생물이나 멸종 생물의 희소 DNA를 증폭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기술의 의 및 추가 효과, 의와 추가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서술상의 특징도 나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판을 보시면서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판에서 제가 어떻게 출제를 할지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항상 출제하는 부분이 있죠. 서술상의 특징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하나라도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항상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서술상의 특징이 4개 이상이 나오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개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로 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서술상의 특징이 4개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로 출제가 가능하다, 변형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좀 끊어가지고 잘 묶이는 부분을 따로 뜯어낸다면은 그 나머지로 내용 확인 문제를 하나 출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PCR 검사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부터냐 라고 하는 것을 끊어보시면은 여기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위쪽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속어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 아래쪽부터가 PCR에 대한 얘기이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끊어보시면은 어디부터 끊을 수가 있냐면 여기부터 끊으셔서 PCR 검사 이후에 이 아래에는 실시간 PCR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굵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조금 출제가 다른 문제로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PCR 검사의 요소가 나오고 있고요. 요 바로 아래쪽에서는 요 부분을 기준으로 위쪽에서는 요소, 요 아래쪽에서는 단계가 언급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는 플라토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다. 플라토 효과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치자면은 지금 끊어낼 때 이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간 PCR 검사와 관련된 부분 한 문제가 출제가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특히 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무엇과 관련해서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해서 출제하는 것이 좀 더 맞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CR 검사, 실시간 PCR 검사가 아니라요. PCR 검사와 관련해서는 요소와 단계를 묶어서 이 두 부분을 묶어서 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속어법과 관련해서 이제 한 문제 출제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표시된 부분은 4문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온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소법과 관련된 내용적인 측면 묶어서 낼 것인지 아니면 따로 뜯어서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4문제에서 5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용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속어법, 그 다음에 PCR 검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PCR 검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계를 건너뛸 때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신다면은 이 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읽으시고 문제 출제 요소를 좀 더 잘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EBS에서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요. 변형 문제까지 활용을 하신다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이 글을 읽으시고 충분히 내신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실시간 PCR에서는 검체 샘플의 초기 주형 DNA 양을 알 수 있다. 속어법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초기에 사용이 된다. 속어법과 초기라고 하는 부분이 몇 기는가 라고 하는 묶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CR과 실시간 PCR은 모두 DNA 지문 분석의 바탕이 되는 기법이다. 아까 DNA 지문 분석 부분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DNTP는 PCR 과정에서 이중나선 구조 형성을 위한 촉매작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촉매작용은 누가 하는 것이냐? 중합효소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이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문단에 나와 있는 정보를 좀 종합을 해서 출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 문제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전체를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DNA 종합효소 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DNTP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문제에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져보시면 다른 문제에서 이 단어들을, 이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서 정보 하나짜리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내신에서는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시다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거르지 못한 선택지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학력평가라든지 모의고사, EB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 하나짜리는 선택지 하나에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항상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2번과 3번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부분 보시면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하셔야 될 때는 그래프의 온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주의 집중해서 읽었다면은 이 온도에 대한 정보가 나왔던 것을 잊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온도 몇 단계로 구분이 된다? 3단계로 구분이 된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낮은 데서부터 한번 보죠. 55에서 60도로 구분이 하나 되고요. 그 다음 72도에서 구분이 하나 되고 95도에서 구분이 하나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이것을 충분히 더 단계명까지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95도는 변성 단계, 그 다음에 72도는 신장 단계, 그 다음에 55에서 60 단계는 결합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변성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결합 단계가 두 번째, 신장 단계가 세 번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결합 단계가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 단계인 신장 단계가 여기 나와 있고, 마지막 부분에 변성 단계가 나와 있구나. 그럼 각각의 정보, 본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각 단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번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A단계가 하나, 그 다음에 B단계가 2개, C단계가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A단계는 무슨 단계다? 결합 단계다. 그 다음이 신장 단계다. 두 번째가 변성 단계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떨어져 나간다 라고 되어 있지만 오히려 결합 단계에서는 프라이머가 DNA 특정 부분에 붙는다, 결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에 2번 B단계 종료 후에 DNA 수는 C단계 종료 후에 단일 가닥수의 절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B단계에서 C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중나선 구조인 DNA가 단일 가닥으로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배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B단계에서는 수소결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어디부터 수소결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냐면은 수소결합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 95도 이상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B단계가 아니라 C단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C단계는 신장 단계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변성 단계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단계에서 온도가 일정한 것은 플라토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나 있는데요. 플라토 효과가 언급되려면 이 다음 문단 정도에 가서 더 추가 정보가 있어야 논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선택지는 여기에서 얘기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3번 B단계가 끝났을 때 진행된 PCR 사이클의 횟수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지금 본문에서 이 보기 부분에서 잘 보시면은 64K와 K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K가 64K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 풀 때 좀 참고를 할 만한 것은 2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배가 몇 번 반복이 되어야 64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2의 6승이 64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지금 1번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K가 64K가 되기 때문에 K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1과 64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6회다 라고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실시간 PCR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지금 실시간 PCR 관련해서는 독립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를 볼 것이냐라고 하면 학습자들은 5에서 6문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실시간 PCR의 핵심이 뭐냐면은 후처리 공정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후처리 공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후처리 공정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는 사문단도 관련된 부분으로 같이 엮어서 출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찾아야 되니까 맞는 선택지를 골라야 되겠죠. 1번 검체 샘플의 DNA 농도를 이용하여 표준 샘플의 DNA 농도를 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이런 게 이제 바로 방향성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시면 본문에서는 표준 샘플을 활용해서 검체 샘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 부분은 바꾸니까 이상한 게 안 느껴지시죠? 맞는 선택지처럼 느껴지시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꿔가지고 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그렇게 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A가 B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B가 A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2번 PCR 과정을 통해 증폭 이후의 침전물 제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침전물 제거 같은 경우가 후처리 공정에 이루어지는 작업이죠. 그래서 후처리 공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번 선택지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형광물질은 이중나선 DNA에 결합한 후 자외선의 조사 없이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외선의 조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단계에서 자외선 조사를 하게 되냐면은 후처리 공정 이후에 형광 강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자외선 조사를 하던 것을 PCR 과정에서 바로 자외선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3번 선택지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정기적으로 DNA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정기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사문단을 보시면은 전기장을 이용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장을 이용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전기장을 이용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PCR의 후처리 공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PCR의 후처리 공정을 하지 않는 것이 실시간 PCR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틀린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5번을 보시면은 이제 5번이 답이 되는데요. 희석하여 만든 표준 샘플의 농도의 로그라고 하는 부분이 본문에서 딱 한 번 나오게 되죠. 이 로그를 취한 값이 클수록 역치 사이클은 더 작아진다라고 있는데요. 제가 본문을 읽을 때에도 이게 클수록 더 작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조심해서 주의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커질수록 작아지느냐 아니면 커질수록 더 커지느냐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충분히 잘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 번 읽어보시고 실제 내신에서도 만약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선택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잘못된 서술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굉장히 자세히 꼼꼼히 읽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여러 번 다시 안 읽을 수 있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런 PCR 검사, 실시간 PCR 검사와 관련된 부분 문제를 함께 다 풀어봤고요. 관련된 변형 문제는 블로그에 가시면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 자료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블로그 활용해서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실 학생들은 블로그도 꼭 활용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류튜브 학당의 류선생이었습니다.